시장 이슈 클릭, 이슈 클릭. 너무 이 제목을 좀 이렇게 쉽게 짓는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제가 이었습니다. 아, 본인이 씹으셨어요? 아, 나는 또 이슈 클릭. 이 CM을 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활용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바꿔봐야겠어요. 네, 어쨌거나, 네, 한 기자님이 지은 이슈 클릭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인데, 자, 주식 비롯한 여러 가지 그 시장에서 이 돈의 움직임, 매매, 딜,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채권, IPO라든가 주식 발행 이런 것들 얘기인데, 오늘은 어떤 얘기입니까? 첫 번째 시간인데. 사실 이제 제가 주로 다루는 영역은 발행 시장입니다. 우리가 네. 주식 시장 하면 이제 유통 시장이고 주가 그러니까. 얘기 나오고 뭐 특징주 나오고 그러는 건데 저는 이제 그 주식이 유통되기 이전에 발행 시장을 주로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주식을 통해서 어떻게 자금 조달하느냐가 관건인데 올해는 솔직히 죽었습니다. IPO도 그렇고 뭐 BW는 이제 못 찍죠. 불량 BW는 금지가 됐기 때문에 워낙 거래가 좀 안 좋아져서 일부 증권사들은 묘안을 냈는데 기존 상품을 좀 혼합해서 새로운 어떤 신종 자본 증권을 또 거래시킨다든지 아니면 기존 상품을 좀 변형해서 또 딜을 만들어내는 네.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 올해 기준으로 보면 제가 볼 땐 딱 2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IB 상품들도 이제 다변화되고 있다. 그렇죠. 아, 이런 얘기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네. 한번 좀 소개를 해 주시죠. 하나는 이제 영구채라고 해서 하이브리드 채권의 일종인 영구 CB입니다. 영구 시비. 그러니까 영구채와 매자인 상품인 CB가 합쳐진 상품이 되겠고요. 네. 또 하나는 좀 변형된 상품인데 블록딜인데 이제 일반 원주가 아닌 워런트를 블록세일로 돌리는 거래가 올해 딱 한 건이 나왔는데 규모가 컸어요. 그래요. 그래서 시장에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고 제가 제일 좀 관심을 갖는 것 같아서 오.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영구 시비. 야, 이것 때문에 좀 특히 이제 여러 가지 금융당국이라든가 이 채권단 쪽에서도 이렇게 약간 논란이 그렇죠. 있었는데, 네네. 이거를 뭐 어떻게 인정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이게 일종의 그 기업들이 발행해서 이제 자금 조달을 이제 했는데, 네네. 기업들 입장에 상당히 좀 매력이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영구채 일종이라는 건데, 어떤 상품인 건지 한번 좀 예를 들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일단 우리가 그 주식하고 채권을 구분짓는 가장 큰 방법이 이게 부채로 인식이 되냐 아니면 자본으로 되느냐인데 이제 그간 그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은 채권을 찍는데 망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채권은 빚이니까 부채율이 더 높아지거든요. 근데 이 채권의 만기를 길게 늘리면 쭉 길게. 자본의 성향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부분적으로는 자본으로 인식되니까 부채율이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게 이제 하이브리드 채권이 갖는 매력이고 이게 이제 올 들어서 좀 원래 있기는 했지만 올해 좀 핫 이슈가 됐던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 영구 CB 상품은 그런 하이브리드 채권의 이 CB의 특성을 또 융합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난 5월에 CJ그룹 계열의 식자재 업체인데요. CJ 프레시웨이가 이 영구 CB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700억 원어치를 발행을 했고요. 신한금투가 처음으로 이 딜을 주관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거는 이제 그게 많이 나온 얘기는 아닌데 지금도 딜이 진행 중이고요. 포스코 플랜텍이 또 영구 CB를 준비하고 있어요. 규모가 더 큰데 1,000억 원어치입니다. 1,000억 원어치. 근데 주가가 한 열흘 동안 30%가 떨어졌어요. 이 소식이 나가고 나서. 이 소식 나가서.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준비 중이고요. 그렇군요. 자, 코스닥 시장에서도 뭐 DVS 코리아? 예, DVS 코리아인데 네. 이거 저도 공시로 이제 얼마 전에 봤거든요. 오. 주관사가 안 낀 딜이에요. 그리고 소규모로 발행했는데 네. 이 회사의 정통한 우리 박재현 기자의 얘기로는 네. 이 그 벤치마크 한 게 그 앞서 CJ 프레시웨이 연구 CB였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그 구조를 보고 그대로 이제 자체 발행한 것 같아요. 네. 그 기업들이 이렇게 영구 시비, 저도 CJ 프레시웨이는 저도 좀 이제 관심 갖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아, 그러시군요. 예.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가지고. 네. 어쨌거나 좀 마진율은 좀 떨어지긴 한데 어쨌거나 그 기업들이 영구 시비를 좀 이렇게 발행을 하고 있어요. 뭐 네네. 많은 기업들도 관심을 가질 것 같긴 한데 그 이유를 알면은 우리가 이 상품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CB의 특징을 일단 좀 소개해드리자면 메자닌 상품이라고 해서 채권 형태로 발행은 되지만 그렇죠.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주가가 올라야지 가능한 건데 어쨌든 발행할 당시에는 이거는 사채입니다. 그래서 빚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부채율이 오를 수 있다는 단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당시 그 CJ 프레시웨이 입장에서는 부채율을 좀 완화시키면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신한금투가 적절한 딜을 제안을 한 거죠.
CJ 프레시웨이가 자체 검토한 끝에 이제 그럼 영구 시비를 한번 찍어보자. 찍어봐야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영구 시비는 아까 이제 하이브리드 채권으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만기가 길어지고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또 하나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기가 뭐 몇십 년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본을 인정받는다. 이것도 이제 금융 당국이나 이런 데서도 이렇게 하기로 인정을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예, 뭐 국제적으로 이제 통용이 되는 상품이고 자본이 인정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국내에 있는 3대 신평사마다 어느 정도 비율을 자본을 인정할 거냐 차이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이제 취지는 이제 자본 인정한다는 거죠. 네. 저는 영구 시비 그러니까 이게 영구가 땡칠이가 생각나. 네, 이런 얘기 한다는데. 네. 자, 그 기업 입장에서는 상환 부담도 만기가 길기 때문에 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기가 긴데 왜 채권이 자본이 되느냐? 채권은 상환 부담을 안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채가 되는 건데. 그래서 부채가 되는 건데 만기가 긴데다가 30년이 됐을 때 투자자가 아닌 발행사 마음대로, 그러니까 CJ 프레시웨이 마음대로 만기를 또 늘릴 수 있어요. 또 늘려. 그러니까 이제 영구부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주식하고 다를 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본으로 인정받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자, 금리 조건도 궁금하고 뭐 그러면 이런 주식 그 전환이랄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어떤 이해관계가 있을지 다 다를 것 같은데 먼저 그 자본으로 인식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금리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금리가 굉장히 재미가 있는데요. 네. 이제 CJ 프레시웨이의 이 거래를 예로 들면 표면 만기 이자율이 각각 2.9%였습니다. 2.9%. 이게 일반 CB보다는 조금 높기는 한데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고요. 일반 회사채보다는 분명히 낮습니다. 낮고, 예. 그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매력이 뭐냐? 그러니까. 저금리인데요. 근데 이 채권의 특징은 이제 5년, 한 10년 이후에 이제 가상금리가 붙습니다. 그 이제 금리 스텝업이라고 하는데 그 가상금리의 폭이 보면 연 3.2%라고 되어 있는데 발행금리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예. 가상금리만. 이것 때문에 투자자들이 달라붙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만기를 연장하면 연장할수록 가상금리가 계속해서 붙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럼 저거 상당히 고금리인데 한번 투자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금리가 문제가 너무 높으면은 너무 높으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건 바로 상환할 거라고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부채로 인식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높으면 또 안 돼요. 안 되고. 그리고 너무 낮으면 투자 수요가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금리가 아리까리해야 돼요. 적절한 수준으로. 예. 그 특징이 있죠. 이게 높으냐 낮으냐 요 중간에 있어야 그렇죠. 되는군요. 투자자가 고민하게끔 금리를 만드는 게 관건입니다. 네. 야, 근데 사실상 뭐 5년 지나면은 이 가상금리가 상당히 좀 높게 붙는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이전에는 상환을 한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일반 뭐 CB나 이런 거는 그 뭐 1년 6개월 푸시라 그래서 만기가 3년이어도 1년 반만 지나면 투자자들이 내놔라고 해서 상환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영구 CB의 특징은 콜옵션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상환을 청구할 수 없고 발행사가 내가 주고 싶을 때 줄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자한테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에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발행사 마음대로인 거죠. 만기도 늘릴 수 있는데 만기가 돼도 또 연장할 수 있고 콜옵션도 자기 마음대로 부여할 수 있고요. 그 주식 전환 매장인 성격이 있으니까 주식 전환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일단 영구 채권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가 보유 기간이 그러니까 길겠죠. 길다. 그래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 청구 기간도 깁니다. 그 기간 동안에 주가가 처음 샀을 때보다, 그러니까 전환 청구 가격보다 높으면 주식으로 일부 바꿔서 주가 차익을 실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주식의 장점과 또 영구채의 장점을 혼합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CJ 프레시 저도 그 700억 영구 시비 보고 프레시웨이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필요한 것 같긴 한데 뭐 부채 비율은 상당히 당시 높았으니까. 그리고 또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래서 부채 비율 높아가지고 주가가 많이 빠지게 됐었거든요, 이게. 그랬군요. 저 그 기억이 나는데 이거를 제가 한 만 얼마 때 이렇게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자, 오늘은 영구 시비 얘기만 해도 이거 참 뭐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자, 수요가 형성되는 이유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유리하지는 않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죠. 모든 게 발행사 마음이니까요. 투자자 입장에서 이건 뭐야. 내가 뭐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발행사가 만기 연장하면 무턱대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 특징은 가상금리가 상당히 폭이 넓잖아요. 아까 그 얘기. 예.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선 이런데도 계속 이 기업이 질질 끌까라고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언젠가는 결국은 코를 부르지 않을까. 그렇지. 그런 심리로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공모주 시장이 안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은 투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없구나. 주관사가 자기 역량으로 투자자를 3으로 모집하면 보통 이제 보험이나 이제 그쪽이 되겠지만 이제 그 어떤 니즈가 맞으면은 코를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사겠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같이 오래오래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그 펀드, 그렇죠. 예, 기금 이런 데서는 이런 거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올 하반기, 상반기 말인가요? 하반기에 이제 금융당국에서 또 조금 제동을 걸긴 했죠. 보험사들이나 이제 금융사들이 이 연구체에 좀 무차별하게 투자하는 걸 제재하는 방안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걸 지분증권으로 인식을 시켜서 뭐 IBC에 제동을 걸고.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은 주관을 맡게 되면 주관사가 좀 피곤해졌죠. 그래서 뭐 PF들도 많이 좀 보는 것 같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게 사실 이 딜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네. 좀 그 연구 시비가 이제 좀 더 이제 흥행을 좀 하려면 네네.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기들이 이제 갑이라기보다는 좀 주도권이 있으니까. 그렇죠. 갚고 싶을 때 갚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좀 더 이제 흥행을 하려면 제가 볼 때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상품인 것 같은데 어떤 조건이 더 갖춰야 될지 좀 짤막하게 좀 마무리해 주시죠. 예, 일단 기업이 우량해야 돼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 투자자한테 어떻게 보면 아주 유리해 보이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채권 형태로 발행이 되니까 신용 등급도 영향을 미치고요. 좋아야 되고. 앞서 말씀드린 CJ 프레시웨이, 포스코 플랜텍 어떻게 보시면 다 CJ 그룹과 포스코 그룹 계열사거든요. 이런 점이 그래도 이 거래에 물론 포스코 플랜텍은 지금 진행형이지만 흥행된다면 그 조건 중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업의 신뢰감. 알겠습니다. 우리 한 기자랑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새로운 또 이 상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쏙쏙쏙 공부도 되고 아주 재미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워런트 블록 세일은 오늘 다 얘기를 못했어요. 아, 예, 뭐 아깝습니다. 앞으로 기회 될 때 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